여기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구성원들에게 자주 묻는 질문이다. 그런데 아무도 저는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언가를 시작하는 사람이 없다면 혁신은 그럼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미국 작가 세스 고딘의 말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그저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가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생각은 아주 나쁩니다. 냉각수처럼 열정을 차갑게 식히고 흰개미처럼 흥미를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공부가 하고 싶다, 공부가 재미있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야 한 페이지라도 더 보고 한 문제라도 더 풀 수 있습니다. 달아빠진 고무줄 같은 느슨한 의욕으로는 매일 책상에 앉아 있어야 제자리일 뿐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날로 정해봅시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공부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말이죠. 체력 증진을 위한 셀프 트레이닝을 시작하는 날이라고 단단히 마음을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고작 팔굽혀펴기 20개와 500m 달리기라면 어떻습니까? 시작은 시작입니다. 르네상스형 인간이 되기 위해 인문학 공부를 시작하는 날이라고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논어의 첫 페이지라도 소리를 내어 읽어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시작하는 날은 설레는 날입니다. 매일 시작한다면 매일 설레는 날이 되겠지요. 작심이 사흘 간다면 사흘마다 작심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무언가를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365 공부 비타민, 오늘은 시작하는 날입니다 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호입니다. 제가 블로그에 꼬물꼬물 에세이를 써온 지 몇 해가 지났는데 이번에 200번째 에세이를 썼습니다. 무언가 목적이 있는 글도 아니고 딱 떨어지는 기획 의도가 있는 글도 아니고 그저 일상에서 하고 싶은 말들, 배운 것들, 생각나는 것들을 틈틈이 써온 것뿐인데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서 읽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의견을 나눠주시고 하는 덕분에 지치지 않고 몇 년간 꾸준하게 일상에 대한 에세이를 써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제가 꾸준히 쓸 수 있었고 꾸준히 써옴으로써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 블로그를 몇 년 동안 계속 찾아주신 많은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 200번째 에세이에서 썼던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200번째 즐거운 편지를 앞두고 무언가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물론 잘 쓰려고 의도한 글이 실제로 잘 쓴 글로 나오느냐 하면은 경험상 별로 그렇지는 않다. 좋은 글이란 일단 많이 쓰는 일이 우선이다. 글 쓰는 사람들이 야구 선수라고 생각해 볼 때 누구에게나 홈런이나 안타를 칠 수 있는 나름의 비율이 있다. 우리는 그 타율을 가리켜서 실력이라고 부른다. 그러니 타율이 형편없는 이가 최대한 많은 안타를 치는 간단한 비결은 최대한 많이 타석에 들어서는 데 있다. 다행히도 평범한 우리들이 진짜 프로야구 선수들보다 유리한 점 한 가지는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그날 오더에서 이름을 지워버릴 감독이 없다는 점이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타석에 들어설 수 있다. 좋은 글을 쓰고 싶다고 해서 좋은 글이 써지지 않는 것은 잘 알지만 어쨌거나 나는 200번째 타석을 맞아 가능한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수밖에 없다. 기름을 잘 먹인 배트를 들고 손에 꼭 맞는 장갑을 끼고 허리를 끙차끙차 돌리면서 준비를 마친 후에 하얀 선이 그려진 네모난 박스 안에 발을 딛는다.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제법 멋진 스윙을 하리라 다짐하는 것이다. 그 스윙은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일이다 라는 말로 시작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준 것 같다 라는 말로 끝난다.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일이다. 우리 학교는 남녀공학이었는데 반 구성은 남자 여자가 따로였다. 그때는 동아리 활동도 클럽 활동도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말이 남녀공학이지 3년 내내 여학생에게 말 한 번 섞지 못하고 졸업하는 남학생들이 부지기수였다. 물론 어느 집단에나 체육을 잘하거나 눈에 띄게 잘생겼거나 선천적으로 연애에 능한 학생들이 있기 마련이어서 극심한 가뭄 중에도 기적처럼 싹을 틔우듯이 알아서 살 길을 찾는 친구들이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것은 모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나는 체육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눈에 띄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선천적으로 연애에 능한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쩍쩍 갈라진 손바닥에 난 콩잎처럼 하염없이 말라갔다. 당시 내가 마음에 담아두던 여학생이 있었다.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알았지만 일부러 그쪽 반으로 찾아가지 않는 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는 없었다. 중학교 3학년이 되었고 진학할 고등학교를 정해야 할 때가 닥쳤다. 거기는 비평준화 지역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갈 수 있었다. 많은 학생들이 인근의 유명 사립고 진학을 희망한 반면에 나는 새로 생긴 공립고등학교에 지원할 예정이었다. 어느 날인가 스산한 가을바람을 타고 그 여학생이 나와는 다른 학교로 가게 될 것이란 소문이 들려왔다. 나는 어떻게든 그것을 물어보고 싶었다. 너는 어디로 가니? 라고. 그렇지만 복도를 가로질러 그 학생의 반에 들어가 말을 건넨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다고 오다 가다 만날 것을 기대하며 복도를 서성거리는 것도 이상했다. 우리 학교는 가운데 화장실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남자 반들 쭈루룩, 여자 반들 쭈루룩으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말을 붙일 수 있는 기회는 하굣길 뿐이었다고 나는 생각했다. 우리 학교는 아주 시골이어서 학교 정문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서 20분 거리였다. 좌우에 비닐하우스가 바다처럼 펼쳐진 시골길을 따라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3355 하염없이 걷곤 했다. 하교 시간은 비슷하고 하교길은 길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건네자면 그럴 기회가 없지는 않았다. 길고 긴 학생들의 행렬 어딘가에 그 학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 역시 3355 친구들과 걷고 그 학생도 매일 3355 걸어갔다.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뒷모습이 보이면 종종 걸음으로 달려가 안녕 하고 말을 붙이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나는 늘 실패했다. 겁이 났기 때문이다. 나는 선천적으로 연애에 능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선천적으로 낯선 사람들에게 말을 잘 던지는 사람도 아니었다. 어느 학교를 가느냐고 물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품고도 한 달이 넘도록 차일피일 실행으로 옮기지 못했다. 결국 하루하루 날짜는 겨울방학을 향해 다가갔다. 중학교 3학년이 우리들에게 겨울방학의 시작이란 작별과 마찬가지였다. 저 멀리서 3355 걸어가는 그 학생의 단발머리 뒷모습만 바라본 채 역시 인사를 건네지 못한 어느 날이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쿠크다스처럼 얄팍한 나의 용기와 겨우 한 줌 남은 등교일을 원망하면서 방바닥을 이리저리 뒹굴고 있었다. 어느 학교를 가느냐고 묻는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뾰족한 수가 있다고 해서 앞으로 뭘 어쩌겠냐는 소심한 생각들이 내 방의 천장을 가득 수놓고 있었다. 역시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다. 포기한 사람에게 핑곗거리를 찾는 일은 미지근한 커피를 들이키는 일처럼 쉬웠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일 내가 저 학생에게 말을 붙인다면 나는 창피를 당할 수도 있다.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면 얼레리 꼴레리 하고 놀림을 받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게 되면 내일의 나는 분명 부끄러울 것이고 졸업하기 전까지 내내 괴로워할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 내가 80살이 된 후에 지금 이 순간을 돌아본다면 어떤 느낌일까? 80살이 된 나는 15의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라고 이야기할까? 바로 그때였다. 80살의 나를 떠올린 순간 방 전체가 빙빙 도는 듯 현기증이 났다. 모든 문제가 명확해지고 모든 괴로움이 벽지에 있는 손톱만한 무늬보다 작게 느껴졌다. 80살의 나에게 있어 15살 나의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언젠가 80살이 되리라는 점은 분명했다. 다음날 나는 335 하염없는 그 하굣길에서 그 학생을 향해 종종걸음으로 쫓아가 안녕 하고 말을 걸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였다. 335 주위에 있던 학생들이 교통사고 장면이라도 목격한 듯 흥분했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당사자인 그 학생은 제대로 인사도 받지 않고 사라져버렸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고 그 일은 거기까지였다. 그것이 벌써 20년 전의 일이다. 중학교 주변의 비닐하우스는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고 335 하염없던 하굣길은 사라진 지 오래다. 지금은 그 학생도 그 학생 옆에서 흥분했던 아이들도 어딘가에서 어떻게 자기의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15살 나의 마음을 가득 메웠던 창피와 괴로움과 두려움 역시 딱딱한 화석처럼 흔적으로만 존재한다. 그러나 15살의 그날 저녁 방바닥을 뒹굴던 나에게 번개불처럼 파고든 그 생각은 지금도 떠올릴 때마다 마치 손가락 끝에 면도 날이 닿은 것처럼 선뜻한 느낌을 주곤 한다. 80살의 나, 언젠가는 닿게 될 80살의 나. 사람들은 내게 종종 말하기를 스트레스가 적어 보인다고 한다. 사실 이런저런 갈등이 있더라도 나는 크게 흥분하지 않는 편이다. 괴로운 일과 부딪혔을 때 나는 나름의 방식으로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 찌푸린 주름을 쉽게 펴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내가 성격이 엄청나게 좋다거나 배포가 크다거나 참을성이 탁월하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보통의 사람이고 보통의 존재다. 다만 그때의 그 기억 때문이다. 80살의 나, 언젠가는 닿게 될 80살의 나. 지금 나는 이거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정말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최악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금 이 순간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언젠가 우리는 우리가 손에 쥔 모든 재산을 다 내놓아서라도 바로 지금의 이 순간과 바꾸고 싶을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우리가 죽음을 눈앞에 두는 날이다. 우리는 언젠가 80살이 될 테고 또 언젠가 반드시 죽음을 맞게 된다. 삶을 마감할 그 순간에 우리가 돌아본다면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겪을 그 어떠한 창피함도, 괴로움도, 걱정도, 두려움도 전부 다 벽지에 그려진 손톱만한 무늬보다도 작게 느껴질 것임에 틀림없다. 이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무슨 공부를 하고 있으며 어떤 지위에 있는가와 아무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될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단지 언젠가 죽게 될 운명인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 이렇게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하루하루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20년 전 나는 결국 그 학생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보지 못했고 그 학생은 어디로 간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하건대 그때 그 학생은 아마도 나에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준 것 같다. 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자살이라는 끔찍한 선택을 했던 한 학생의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험 성적과 진로 관계로 아이를 몹시 나무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어느 과정에서나 늘 벌어지는 일이긴 하죠. 심하게 야단을 치고 밥도 먹이는 둥 마는 둥 하고 아이를 학교로 등교시켰답니다. 그리고 그날 끔찍하고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했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부모님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답니다. 아이가 그냥 문을 열고 돌아와 제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만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반찬 투정을 해도 좋고 성적이 엉망이어도 좋으니 매일 아침 식탁에 앉아 밥 먹는 모습만 한 번 더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성적 따위, 진학 따위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학교를 보내고 밥을 먹이고 데리고 놀아줄 수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아마도 행복은 원래 우리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일상의 모든 것이 행복이기에 우리는 그것이 행복인 줄 모르고 사는 거죠. 나중에 그 행복한 일상이 사라졌을 때 그 다음에서야 우리는 과거의 삶들이 하루하루가 행복 덩어리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똑같이 우리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날, 그때 되돌아보았을 때 지금 우리가 20대, 30대, 40대, 50대 살고 있는 이 시간들이,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커다란 행복이 곁에 함께 있는 것인지 그제서야 생각하게 될 겁니다. 80살의 우리, 죽음을 맞게 될 그 먼 훗날에 우리는 지금의 우리를 돌아보며 이렇게 의아해하겠죠. 그때 내가 공부하는 것이 뭐가 그리 힘들다고 괴로워했던가? 그때 그 빛나는 시간에 일하는 것이 뭐가 그리 고통스럽다고 스트레스를 받았던가? 그때 그 아름다운 시간에 사람을 만난 일이 무엇이 그리 스트레스 받을 일이라고 내가 날마다 걱정하고 밤을 지새웠던가?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80살의 나에 닿게 될 거고 그 이후 죽음을 만나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괴로운 시간,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 시간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돌아가고 싶은 바로 그 한순간으로 기억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내가 닿게 될 80살의 나라는 이야기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 주위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부 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세요. 저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